반갑습니다. 이원조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61쪽입니다. 461쪽 우리는 결산 정리상 결산 자료 입력 파트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61페이지 3번 미수 수익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 이런 파트를 공부할 건데요. 별이 3개나 됩니다. 항상 시험에 출제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파트에서 공부한 거 그대로 실무 파트에 적용이 되니까 한 번씩 들어본 이야기고 또 그리 어렵지도 않을 겁니다. 보겠습니다. 주 달래 유통 회사 코드 4006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달래 유통이고요. 문제 보면 7월 1일 주 본상사에 2천만 원을 1년 뒤 상한 조건으로 대여하고 대여했으니까 대여금이 되겠죠. 연 10%입니다. 연 10% 이자를 상환일에 수취하기로 약정했다. 상환일은 1년 뒤니까 7월 1일부터 1년 뒤면 6월 말쯤 되겠죠.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 반영하라고 합니다. 기말 결산 때니까 이자를 대여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 되겠죠. 이자 수익을 계산해서 반영하라는 이야기예요. 보시면 원금 2천만 원에 연 이자율 10% 곱하기 12개월분의 6개월 7, 8, 9, 10, 11, 12, 6개월이죠. 12개월분 6개월 해가지고 계산하면 100만 원 100만 원을 미수수익으로 이자 수익 수익은 대변이고 차변은 미수수익 해가지고 이렇게 분기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1, 31일자로 분기하는 겁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하는 건 쉬워요. 12월 31일 차변의 미수수익 이렇게 여러 가지 분계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 밑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일 밑에 차변에 미수수익 얼마? 100만 원 대변에는 이자 수익 100만 원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품 판매용 임시 매장을 3개월 11월부터 다음 기수 다음에 1월 말까지 11, 12일 3개월간 임차하고 임차 빌렸다는 이야기죠. 임차하고 단기 11월 1일에 3개월분 임차로 300만 원 3개월분이 3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이라는 거죠. 이거를 지급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비용으로 처리할 때 지급할 때 이렇게 했을 겁니다. 현금 줬으면 대변에 현금 얼마? 300만 원 차변에는 비용이니까 임차료 전액 다 임차료 300만 원 이렇게 분기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12월 말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만 원 내년 1월 거 11, 12일 중에 1월 거 100만 원은 올해 임차료가 아니고 내년의 임차료죠.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임차료 300만 원 중에 내년 거 100만 원은 올해 게 아니니까 비용을 감소시켜라. 비용은 자변 계정 과목이니까 대변에 써서 100만 원 감소시키고 이거는 미리 준 비용이다 해서 선급 비용으로 분계를 하는 거죠. 차변에 선급 비용 대변에 임차료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분계하겠습니다. 분계는 또 쉬워요. 역시 입력하면 11, 31일자로 입력하니까 바로 밑에 차변에 선급 비용 금액은 100만 원 대변에는 임차료 100만 원 매장이니까 매장은 판매 관리비죠. 819번 800번대로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아래쪽 미지급 비용이 나오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단기 7월 1일에 주상으로부터 5천만 원을 1년 뒤에 갚기로 하고 차입금이네요. 차입금에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돈 빌렸습니다. 차입. 이자는 원금의 월 0.3% 이거 진짜 많이 틀렸습니다. 보통 이자로 년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때는 월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월도 알아야 됩니다. 월 0.3% 한 달에 0.3%씩 이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원금 상환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원금 상환일 그럼 1년 뒤에 갚기로 한 거 상환이 1년 뒤니까 대충 6월 말 정도에 이자를 원금과 같이 지급하는 거예요. 기말 현재 단기분 이자가 계상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코드는 입력 안 하고요. 그렇다면 월 0.3%니까 5천만 원 곱하기 0.3% 곱하기 6개월입니다. 7, 8, 9, 10, 11, 12, 6개월이죠.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 보면 5천만 원 곱하기 0.3% 월 0.3% 6개월 0.3 곱하기 6개월 하면 되는 거죠. 6개월 가지고 금액 90만 원으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자 비용은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에는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 거래처 코드를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생략해요. 보통 기말결산분기에서는 거래처 코드 입력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별말이 없으면 거래처 코드는 잘 입력 안 하는데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기재를 하면 되겠죠.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기말결산 때는 거래처 입력 안 하는데 나 안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잘 보고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략 아닙니다. 생략으로 읽으면 안 돼요. 보겠습니다. 입력해보죠.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얼마? 9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인데 거래처 상우 상문이 아니고 상우 입력하면 되겠죠. 90만 원.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고자산입니다. 별표 하나인데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풍성, 주 풍성입니다. 회사가 바뀌네요. 주 풍성으로 바뀌어 보겠습니다. 회사 클릭해서 주 풍성 1100 여기네요. 풍성으로 바뀌었죠. 각 메뉴 입력하시오.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은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원재료, 제공품, 제품 각각의 기말 재고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쉬워요.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할 필요 없이 결산자료 입력, 여기 결산자료 입력 클릭해가지고 해당 란을 찾아서 입력하면 됩니다. 1월부터 12일까지죠. 1월부터 12일까지 예 해도 되고 아니면 해도 상관없습니다. 들어가서 원재료 250만 원. 원재료 칸 찾습니다. 원재료 기말 여기 있죠. 여기 입력합니다. 250만 원. 다음에 제공품 150만 원. 제공품 찾습니다. 제공품 쭉 내려오면 여기 있네요. 기말 제공품 여기 150만 원 입력하면 돼요. 150만 원. 그 다음에 제품 400만 원. 제품 찾습니다. 기말 제품 여기 있네요. 제품 400만 원. 400만 원. 이건 끝나요. 너무 쉽죠. 이게 역시 이해하면 결산자료 입력해서 나갈 때 반드시 전표 추가 클릭하고 예하고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너무 쉽죠? 기말 재고 자산 이거를 기말 재고 다음과 이런 조건으로 문제가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해당 날을 찾아서 그냥 숫자 입력하고 나올 때는 전표 추가 클릭 하시면 그걸로 끝납니다. 다른 거 고민할 게 없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풍성 회사 코드 1100번 계속 풍성이고요.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각 메뉴에 입력하시오. 기말 재고 조사 결과 제품 120만 원. 120만 원이 부족해요. 어딘가 없어졌습니다. 부족하다. 이는 영업부 체육 때 경품으로 제공된 것이다. 타계정 대체 사용. 타계정 대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타계정 대체라는 거는 원재료 제품 상품 같은 재고자산, 이 재고자산이 판매 목적이 위해 다른 데 쓰인 겁니다. 우리 문제에서는 체육대 경품이다. 직원들을 위해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업부 직원들을 썼으니까 이거는 역시 다른 목적으로 썼으니까 복리후생비에 해당이 돼요. 복리후생비에 직원을 위해 썼다. 그럼 이런 걸 타계정대체라고 해요. 복리후생비로 썼다든지 거래처에 그냥 줬다면 접대비가 될 것이고 또는 기부할 수도 있겠죠. 기부금으로 썼다든지 이런 경우를 타계정대체라고 합니다. 다른 계정으로 대체했다. 재고자산을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대체했다, 바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제품이 팔린 건 아니지만 일단 나갔어요. 없어졌죠. 나갔으니까 일단 제품을 대변에 적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제품 적는데 적요에 타계정 대체를 입력하는 거고요. 차변에는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니까 복리후생비. 영업부 직원들이죠. 그러니까 판관비에 복리후생비 이렇게 분기하는 겁니다. 분기는 역시 쉬워요. 12월 31일자로 결산은 무조건 12월 31일자로 일반 전표에 분기합니다. 12월 31일 이렇게 분기가 많이 있을 때도 맨 밑에 그냥 입력하면 돼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인데 800번대 판관비 금액은 120만 원. 대변에 제품이죠. 제품인데 여기서 적요에다가 타 계정으로 대체를 입력해 줍니다. 타 계정으로 대체 여기 8번 타 계정으로 대체 9번 타 계정에서 대체 아닙니다. 타 계정으로 제품 재고자산에서 복리후생비로 대체하는 거죠.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는 거. 그래서 8번입니다. 9번은 시험에 출제가 안 돼요. 8번만 출제가 되니까 그냥 무조건 8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8하고 엔터 하면 되는 거죠. 복리후생비 계정에는 이게 없어요.
재고자산 계정에만 타 계정 대체가 있습니다. 재고자산, 제품, 상품, 원재료 이런 재고자산에만 타 계정 대체가 있어요. 팔자 누르고 엔터 하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잡, 손실, 현금 가보족. 어디서 들어본 것 같으시죠? 이론 파트 할 때 본 게 많이 해본 겁니다.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연습, 달래 유통 4006번. 회사를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거 회사 클릭해서 달래 유통 4006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달래 유통. 들어와서 일단 분계를 쫙 해보죠. 1번. 결산 현재 학계장 시산표상의 현금 가보족 잔액 108,000원에 대하여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 기말 현재까지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면 이거는 자비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잔액이 차변 잔액인지 대변 잔액인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현금 가보족이 차변에 있다면 대변에 써서 없애주고 그 차변에는 잡손실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현금 가보족 잔액이 대변에 있다면 차변에 써서 없애주고 대변에는 자비익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차변 잔액인지 대변 잔액인지 몰라요. 이것도 학계장액 시산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계장액 시산표 12월 31일 엔터하면 현금 가보족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쭉 내려보니까 여기 있네요. 현금 가보족 보니까 차변 잔액이네. 차변에 있는 걸 없애주려면 대변에 써서 없애야 되겠죠. 현금 가보족이라는 거는 기말까지 살아있으면 안 된다. 기말까지 살아있으면 없애줘야 된다는 거죠. 자비익 또는 잡손실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잔액이 있으니까 대변에 써서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계를 어떻게 하냐면 대변에 현금 가보족 현과 대변에 써서 108,000원 다 없애주고 차변에는 비용이 와야 되죠. 비용. 수익이 올 수 없죠. 비용이 와야 된다. 자비익과 잡손실 중에 비용은 잡손실. 그래 차변에 잡손실 108,000원 이렇게 하는 거죠. 현금 가보족에 대한 그 회계 처리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그렇다면 역시 이론 파트에 돌아가서 한번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금방 합니다. 귀찮다고 안 하시는 것보다 한번 왔다 갔다 하시는 게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번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현금 보유액은 78,500원. 장보상 금액은 87,500원. 그러면 실제 보유액이 장보상 금액보다 작죠? 얼마나 작은가요? 대충 보면 한 9,000원 정도 작을 것 같습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겠습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면 87,500원 빼기 78,500원 해보면 9,000원. 9,000원 작네요. 그렇다면 9,000원 작다는 거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또 기말 현재예요. 기말 현재는 현금 가보족이라는 계정값을 쓰면 안 되죠. 바로 자비익, 잡손실 바로 써줘야 되는데 현금이 적으니까 현금이 일단 나가는 거죠. 나갔다.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 써주고요. 현금 9,000원. 차변에 잡손실이죠. 잡손실 9,000원. 돈이 나갔는데 왜 나갔는지 모르겠다. 일단 손실은 손실이니까 잡손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12월 2일에 장보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12,000원 많은 것이 발견돼요. 많은 거 발견돼 현금 가보족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의 원인을 기말까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현금이 많다. 그럼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가보족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 현금 가보족 없애줘야 됩니다. 기말까지 원인을 모르니까 없애줘야 된다. 그래서 차변의 현금 가보족이 대변에 있었죠. 차변에 써서 없애줍니다. 차변의 현금 가보족 현과 12,000원. 그리고 대변에는 잡손실일까요? 잡이익일까요? 대변에는 수익을 쓰는 거죠. 수익. 잡이익을 씁니다. 잡이익. 잡이익 12,000원. 수익인지 손실인지 잡이익인지 잡손실인지 헷갈리신다면 일단 실제 현금액이 12,000원이 많다. 12,000원이 많으니까 일단 돈이 들어온 거죠.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익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익은 대변.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12월 4일 현금 가보족 20만 원은 매출거래처 직원의 결혼식 축의금인 것으로 확인돼. 거래처 직원한테 뭔가 준다. 접대비죠. 우리 직원의 결혼식에 축의금 줬다. 그건 복리후생비입니다. 거래처한테 준다. 그 접대비. 그래서 접대비 차변에 접대비 비용이니까 차변.
대비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가부족. 현금 가부족 20만 원. 5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은 1,650만 원이나 실제 현금 잔액은 1,590만 원이다. 차의 원인은 회계 처리되지 않은 영업부 직원의 출장비다. 결산일에 이게 발견됐기 때문에 현금 가부족이란 계정 과목은 오지 않습니다. 그냥 해당 계정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일단 현금이 장부는 1,650만 원, 실제는 1,590만 원.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암산으로 가능하지만 암산하지 마시고 계산기를 무조건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1,650만 원 빼기 1,590만 원 하면 6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장부상이 더 많죠. 실제보다 장부상이 더 많죠. 그러면 현금이 나갔다. 대변에 현금 60만 원이 나간 거고, 차변에는 출장비는 여비 교통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여비 교통비 60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는 겁니다. 분개하면 입력하는 건 간단하죠. 밑에 해설 보겠습니다. 해설 1번 합계산액시산표 10일 30일 조회해가지고 현금 가부족 잔액을 확인하는 거 우리 했었죠. 차변 잔액인지 대변 잔액인지 아까 확인했을 때 차변에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말에는 없애줘야 되는데 대변에 없애줘. 그래서 대변에 현금 가부족, 차변에는 잡손실, 이렇게 차변에 잡손실 대비 현금 이렇게 분개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차변에 잡손실 대변에 현금이 나갔으니까 기말에 차이를 발생했다 그러면 현금 가부족 쓰지 않습니다. 바로 잡익 잡손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3번에는 기말까지 현금 가부족 원인을 기말까지 알 수 없다면 잡익 또는 잡손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3번 보시면 잡익 바로 썼죠. 현금이 들어온 거니까 잡익. 그리고 4번에는 거래처 직원한테 그런즉 추의금 준 거죠. 그래서 접대비. 대변의 현금 가부족이고요. 현금 가부족 원래 있던 거를 없애주는 과정이었고, 5번에는 출장비인데 이거 기말에 발견했어요. 기말에 발견하면 현금 가부족 쓰지 않고 바로 해당 계정 과목으로 적어주고, 만약에 해당 계정 과목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잡손실로 바로 가겠죠. 하나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일 31일자로 입력하는 거죠. 일반 전표 입력해서 10일 31일 맨 밑에 입력하면 됩니다. 차변에 1번에 차변에 잡손실 금액은 100800. 대변에는 현금 가부족, 현금 엔터해버리면 현금이 들어가 버려요. 현금과로 해서 금액이 잘못 들어가는, 이렇게 되면 틀리죠. 이러면 안 됩니다. 100800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대변도 100800 이렇게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차변에 잡손실 9,000원, 대변에는 현금 101, 출금으로 처리해도 되겠죠. 9,000원. 그런데 엔터를 자꾸 넘어오다 보니 위에 있던 거래처가 자꾸 복사가 돼요. 채점하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런다고 감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기가 싫고 또 실무에 가서도 이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 시험에서는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도 쥐어저리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3번은 계속 입력하겠습니다. 3번은 차변에 현금 가부족, 차변에 현금 가부족 12,000원. 대변에는 잡익 12,000원. 4번에는 차변에 접대비, 판관비에 해당하겠죠. 800번대 20만원. 대변에는 현금 가부족 20만원. 마지막 5번 차변의 여비교통비, 역시 판관비에 해당한 거겠죠. 금액이 60만원. 대변에는 현금 101, 역시 출금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까지 천천히 해보시기 바라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6번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도 우리 실제 이론 파트에서 많이 했죠. 그 이야기인데 더 쉽습니다.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일 현재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다음은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 손익을 동산하여 회계 처리하고 있다. 동산하여 회계 처리한다면 동산 가치 몽땅 그려서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봅시다.
주 인천 거죠. 울산 거 주건 다 보통 주고요. 취득 원가 있고 전전도 말 공정가액이 있고 그럼 전전도 말 공정가액으로 아마 회계 처리를 해서 5,500만 원으로 맞춰놨을 겁니다. 그런데 단기 말 올해 말 공정가액이 다 합해서 5,150만 원. 차익이 얼마인가요? 350만 원 차익인데 350만 원만큼 마이너스가 된 거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입니다. 그래서 평가 손실은 차변 비용이니까 차변 평가 손실하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을 그만큼 대변에 써서 감소시켜 주는 거죠. 평가 손실일 때는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만큼 대변에 써서 자산의 감소로 적어주는 거죠. 좀 전에 다 통산하기 때문에 합계만 비교하면 됩니다. 각각 다 비교할 필요 없이 합계만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350만 원이 평가 손실 입력하겠습니다. 10일 31일자로 맨 밑에 입력하면 되는 거죠. 맨 밑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단기 매 엔터하면 평가 손실이 여기 있네요. 957 평가 손실 350만 원.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매매 증권 35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뭔가 서식이 있고 단기 매매 증권이다라고 하니까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냥 합계만 비교해서 떨어졌네, 손실이네, 평가 손실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입력하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무형자산 상각 보시면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달래 유통의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각 메뉴에 입력하시오. 무형자산에 대한 단기 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게 나올 거예요. 실용 휴난권에 대한 상각비는 120만 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각비는 18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면 보통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 무형자산 상각비는 직접법으로 해도 되고 간접법으로 해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보통은 직접법으로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직접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실용신한권, 소프트웨어 두 개 합하면 300만 원이죠. 그래서 밑에 답을 바로 보겠습니다. 차변에 합해서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해서 합해서 300만 원 바로 적었고요. 대변에는 직접법이니까 해당 계정 과목이 대변에 바로 써서 감소시켜 줍니다. 자산의 감소 대변이죠. 실용신한권 120만 원, 소프트웨어 180만 원 이렇게 각각 금액을 바로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또 10일 31일자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일 31일자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바로 나오네요. 그러면 300만 원. 대변에는 실용신한권 300이 아니고 120이죠. 120만 원. 또 대변에 소프트웨어 오케이 180만 이렇게 들어가고 이것도 이렇게 10일 31일자로 이렇게 분개해도 되고 아니면 또 밑에 설명 보시면 결산자를 입력하고 해당 난에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해도 됩니다. 이거는 직접 해보셔도 되는데 뭐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10일 30일자로 입력하는 것도 쉬우니까 뭐 둘 중에 하나 판단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실제로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보시면 쉽다는 생각 드실 겁니다. 지금 굳이 안 보셔도 되고 그냥 10일 30일자로 이렇게 분개하는 것만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영업권 취득가에 그건 모르겠다. 취득가 모르고요. 내용연수 5년이고 정액법에 의해 단기초 상각하는데 단기초 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재작년 초에 취득했어요. 2년 전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상각을 두 번 했을 거예요. 매년 말에 상각하니까 전체 내용연수는 5년인데 1, 2, 3, 4, 5 5년인데 이미 2년이 지났어요. 두 번 상각했다는 겁니다. 남은 거는 3년 남은 거죠. 이 1,500만 원을 정액법으로 3년 동안 상각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년 동안 상각한 결과가 1,500만 원이니까 이거를 남아있는 내용연수 3년 동안 동일한 금액 정액법으로 상각하니까 500만 원씩 상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500만 원을 상각하면 됩니다.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영업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개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해 보겠습니다. 밑에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500만 원, 대변에는 영업권 500만 원.
간단하죠. 이렇게 분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딱 보시면 무형자산상각비 500만 원, 영업권 500만 원 돼 있고 내역 연수가 5년이고 2년이 지났으므로 향후 3년 남았다는 거죠. 현재 잔액은 1,500이니까 나누기 3 하면 500만 원씩. 그래서 차변의 무형자산상각비, 대변의 영업권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소모품에 대한 그 회계 처리도 우리 많이 했었죠. 많이는 아닌가요?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더라도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4개의 문제가 있네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결산 이래 장부상 소모품 잔액은 1,650만 원이나 실제 소모품 잔액은 1,590만 원이다. 장부와 실제의 차액은 공장 제조 부분에서 그러면 500번대로 입력하라는 이야기고 판명되었다. 보겠습니다. 장부상은 1,650만 원, 실제는 1,590만 원. 차이가 얼마인가요? 60만 원 차이 나나요? 60만 원. 암산을 해도 되는데 반드시 계산기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60만 원 차이 나니까 60만 원만큼 소모품 잔액의 차이가 나요. 이만큼 소모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소모품을 사용했으니까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감소됐겠죠. 그래 대변의 소모품, 자변에는 소모품비. 답을 보시면 대변의 소모품, 자변의 소모품비 이렇게 입력하고 공장에서 사용했으니까 제조 원가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2번 보겠습니다. 영업부서에서 전액, 일단 영업부서고요. 전액 소모품비 비용으로 처리한 소모품 중 미사용액이 140만 원 있다. 미사용액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음수로 입력하지 말까. 마이너스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듯이 하라는 이야기예요. 전액 다 소모품비로 처리했는데 이 중에 미사용액은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비 써가지고 차변에 140만 원, 차변에 소모품 140만 원 쓰고요. 대변에는 소모품비를 써서 원래 차변에 있던 소모품비 비용을 대변에 써가지고 140만 원 감소시켜주고 이 140만 원은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대체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자산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구입 당시 자산으로 회계 처리, 구입 당시 자산이라면 구입 당시 소모품으로 처리했다는 이야기예요. 회계 처리한 본사 관리부니까 800번대 판관비고 소모품 단가 2만 원짜리인데 기말 현재 2개가 재고로 남아있다. 사용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할 것. 일단 보시면 구입할 때 자산으로 기록했어요. 그럼 구입 시 3번 문제 구입 시에는 소모품 전액 2만 원이고 1개니까 20만 원. 대변에 현금 줬으면 현금. 이런 식으로 구입했을 때 분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2개가 재고로 남아있다. 2개만 남고 나머지 8개는 다 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모품 20만 원 중에 8개 2만 원이니까 28, 16만 원의 소모품이 대변으로 없어집니다. 소모품. 차변에는 16만 원만큼 비용, 소모품비로 처리해줘야 되겠죠. 소모품비로 16만 원만큼 분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딱 보시면 이렇습니다. 대변의 소모품, 자산이 이만큼 없어졌고요. 대변에 이만큼 없어졌고 차변에는 이만큼 비용으로 사용했으니까 8개 사용했으니까 8개 28, 16만 원만큼 비용으로 소모품비 차변에 써주고 대변에는 이만큼 소모품이 없어졌다는 의미로 자산의 감소 대변에 써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시는 분은,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앞으로 이런 파트에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 기말 시점에 영업부에 보관 중인 소모품은 85만 원이다. 보관 중인 소모품이 85만 원. 그럼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85만 원인 거죠. 그 중에 소모품 270만 원을 구입하여 모두 비용 처리. 그럼 구입했을 때는 비용 처리했으니까 소모품비 270만 원. 현금 줬으면 대변에 현금 270 이렇게 분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모품 85만 원이 남아있어. 그렇다면 차변에 자산으로 소모품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소모품 85만 원. 대변에는 소모품비 얼마? 85만 원. 원래 270만 원이었는데 85만 원을 없애주고 이 소모품비에서 줄어든 거는 전액 다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남아있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하나 공개해 보겠습니다. 11, 31자로 맨 밑에 입력하면 되는 거죠.
1번 차변의 소모품비, 소모 엔터 소모품비, 제조원가 500번인데 소모품비 금액은 60만원. 대변에는 소모품 60만원. 2번 차변에는 소모품 금액은 140만원. 대변에는 소모품비. 소모품비를 검색하느라 소모품하고 엔터 해버리면 그냥 소모품이 들어가 버려요. 그냥 소모 엔터 하면 소모품비 해가지고 판공에 찾는 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140만원. 3번 차변의 소모품비. 차변의 소모품비 판관비 800번인데 금액은 16만원. 대변에는 소모품 엔터 소모품이 바로 들어가 버리죠. 16만원 됐고 4번에 차변에는 소모품 금액은 85만원. 대변에는 소모품비 판관비죠. 800번인데 판관비 엔터에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분계 자체 입력하는 것 자체는 쉬워요. 어떻게 입력하는지 이론 부분을 제대로 알면 입력하는 거는 별거 아니죠. 넘어가겠습니다.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 손실. 이거는 외화환산이란 말이 나오면 다들 조금 망설이시죠. 이걸 풀까 말까. 덤벼들면 풀립니다. 덤벼드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번부터 외상매입금 계정에는 거래처 메리츠 봉봉에 대한 외화 외상 매입금 500만원, 미화 5,000달러 계상되어 있다.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적용 환율이 미화 1달러당 1,100원이에요. 그럼 미화가 지금 5,000달러니까 5,000달러 기말에 달러당 1,100원이에요. 5,000달러 곱하기 1,100원 하면 55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외화 외상 매입금이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관리준 때문에 550만 원으로 증가했어요. 증가했으니까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났다. 손실이죠.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적어주고 금액 500만 원과 550만 원 차이 50만 원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50만 원 증가 손실이고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메리츠 봉봉에 대한 외상 매입금 50만 원이 증가했다. 부채의 증가 대변이죠. 그래서 증가한 만큼 차액만큼만 50만 원만큼만 부채의 증가로 이렇게 기록해 주는 거고요. 2번 보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중에는 미국 샘잇 영어 이름이 나 샘잇사의 외화 외상 매입금 1,300만 원, 미화 10,000달러 포함되어 있다.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이 1,100원이다. 그렇다면 기말에 외화 외상 매입금이 10,000달러 곱하기 달러당 1,100원이구나.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1,100만 원. 외화 외상 매입금이 1,300만 원이었는데 1,100만 원으로 감소했어요. 200만 원 감소, 200만 차이 나죠? 1,300에서 1,100으로 200만 원 감소. 갚아야 될 돈이 감소했다? 이익이죠.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은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200이고 그만큼 외상 매입금이 감소했으니까 부채의 감소를 해가지고 차변에 부채를 적어주는 거죠. 거래처 입력 반드시 해야 되고요. 3번 보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중에는 칭따오 상사에 대한 외화 차입금, 차입금 부채죠. 외화 차입금 1억 원, 미화만 10만 달러가 계상되어 있다. 보호기간 종료일 현재 적용 환율은 미화 달러당 1,200원. 그러면 10만 달러였는데 기말 환율이 1,200원. 10만 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계산기 반드시 뚫어보시기 바랍니다. 1억 2천만 원. 외화 차입금이 1억 원이었는데 환율 때문에 1억 2천만 원으로 증가했죠. 증가해서 2천만 원 갚아야 될 게 2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갚아야 될 게 증가했다? 손실이죠.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 손실은 일종의 비용 차변에 적는 거예요.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2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2천만 원만큼 차입금이 증가했다. 그래서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니까 단기 차입금을 대변에 거래처 반드시 입력하고 대변에 적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4번 가겠습니다. 4번 보시면 기말 단기 부채 중에는 외국 거래처 무에타이에 대한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1,250만 원, 미화 10,000달러고요. 이 포함되어 있다. 기말 현재 적용 환율이 1,100원. 그러면 1,100원 곱하기 달러는 10,000원. 그렇다면 1,100만 원이 됩니다. 단 차입금, 갚아야 될 돈이 1,250만 원이었는데 1,100만 원으로 감소했어요. 1,500만 원 줄었죠. 갚아야 될 돈이 감소했다. 이익이죠.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그래서 밑에 답 보시면
외환산 이익 대변에 외환산 이익 150만 원. 부채 줄어든 것만큼 150만 원. 그리고 단기 차익금은 부채를 차변해서 가지고 감소되는 걸로 차익을 150만 원 적어주는 거죠. 역시 입력해 보겠습니다. 12월 31일자로 입력하는 거죠. 잔리유통이고요. 12월 31일자. 밑에 그냥 달아서 계속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손실 금액은 50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251번이면 외상 매입금 단축키가 아니고 이거 금액을 계정 과목 번호를 알고 있으면 쉬워요.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세 가지. 현금 101, 102는 당좌예금, 103은 보통예금, 108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은 251인데 외상 매입금도 알아두면 편해요. 거래처는 메르시 봉봉 됐고요. 2번 차변의 외상 매입금 251 세미사입니다. 세미사 영어로 입력해야 되니까 한영키 누르고 대문자 S 치고 엔터 하면 바로 나오죠. 세미 한 글자만 쳐도 돼요. 금액은 200만 원, 2 플러스.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 환산 엔터, 환산 이익 200만 원. 3번에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이죠. 차변의 환산 손실, 환산 해볼까요? 환산 손실. 그리고 엔터 쳐버리면 세미지 또 복사돼 버리니까 그냥 화살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액은 대변 환산 손실 차변 200만 원. 금액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잠깐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대변에는 단기 차익금 그 칭따오 2천만 원. 마지막입니다. 차변의 4번 단기 차익금 무에타이입니다. 무에타이. 오케이. 금액은 150만 원. 대변에는 환산이익 150만 원.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되고요. 엔터를 쳐서 그대로 복사가 돼버렸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지만 그래도 뭔가 깨끗해 보이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역시 입력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냥 분계를 어떻게 하는 것만 아시면, 그러니까 이론 파트를 제대로 아시면 분계는 입력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기타입니다. 법인세 비용 단순합니다. 법인세 비용 보시면 역시 계속 달리 유통이고요. 땅의 연도 법인세 등은 3,500만 원, 법인세 등이 3,500만 원. 보통 법인세 비용을 말해요. 3,500만 원이며 중간예납이 1,200만 원이 있었어요. 중간예납세 할 때 보시면 분계를 어떻게 하냐면 1,2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대변에 현금 1,200만 원, 차변에 선납세금으로 갑니다. 선납세금 1,200만 원. 선납세금이라는 계정가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거나 법인세를 미리 낸다는 겁니다. 중간예납은 미리 내거나 아니면 원천징수를 당했거나 그럴 때 선납세금으로 가죠. 차변에 지급할 때 차변에 있던 선납세 일종의 자산이에요. 이거를 실제로 법인세 계산해서 정산할 때는 대변에 이렇게 써가지고 없애주고 나머지는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중간연합세 1,200만 원을 대변에 이렇게 써가지고 없애주고, 근데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税 85만 원 이것도 중간연합하고 똑같이 미리 낸 법인세에 해당이 돼요. 합해서 없애줍니다. 선납세금으로. 그래서 1,200만 원하고 185만 원 합해서 1,285만 원을 선납세금으로 해서 대변에 써서 없애주고, 그리고 전액 법인세 등은 3,500만 원이니까 일종의 비용이에요. 그래 법인세 비용 해가지고 3,500만 원. 나머지 부분을 아직 내지 않은 세금이라고 해서 미지급 세금. 선납세금 미리 냈으니까 이걸로 끝나고 미지급 세금은 나머지 미지급 세금. 보통 12월 말일자로 회계연도가 끝나는 법인들은 12월 말일자로 미지급 세금을 계상하고 3월 말일에 법인세를 낼 때 이 미지급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3월 말일자. 그래서 역시 분계하는 건 쉬워요. 분계 차변에 법인세 비용 대변에 선납세금 미지급 세금 하면 되니까. 그래서 12월 30일자로 또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에 법인세 비용 일종의 비용이니까 차변에 쓰는 거죠. 법인세 비용 금액은 3,500만 원. 대변에는 선납세금 금액은 엔터로 넘어가 보면 안 되죠. 금액은 1,285만 원. 1,285만 원.
또 대변에 미지급 세금 나머지 금액 2,215만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역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일단 지워보고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우고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클릭해서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까지죠. 예, 아니요, 다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세금 법인세 입력하는 게 어딨냐면 제일 밑에 있어요. 제일 밑에 여기 법인세 등 선납세금이 이미 이렇게 정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만큼 이미 나와 있어요. 이 금액 그대로 결산 반영 금액 1,285만 원 입력해 줍니다. 우리 문제에서 1,285만 원이었죠. 1,200만 원 중간납세 원전 징수가 85만 원, 1,285만 원 돼 있고요. 추가 계상액은 추가 미지급 세금을 넣어주는 겁니다. 미지급 세금 1,200, 1,215만 원 이걸 넣어주는 겁니다. 미지급 세금 2,215만 원 엔터하고 이러면 끝나요. 여기서 전표 추가 역시 나갈 때는 무조건 전표 추가 클릭하고 예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전표 입력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12월 31일 다시 한번 조회해 봅니다. 12월 31일 여기 있네요. 선납세금 법인세 비용 선납세금 법인세 비용 법인세 두 개로 나눠서 입력하긴 했지만 어쨌든 법인세 비용 다 들어가 있고 선납세금 1,285만 원 미지급세금 2,215만 원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분계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계 손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으로 일반 전표 입력해도 뭐 괜찮아요. 그리 어려운 분계 아니니까 선납세금은 다 합해서 대변으로 가서 없어지고, 그리고 법인세 비용이니까 차변에 전액 다 기재해주고 남는 거는 미지급세금이다. 논리 아시겠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부가세 정리 보겠습니다. 부가세 정리는 처음 볼 때는 좀 어려운데 역시 해보시면 또 쉬워요. 보겠습니다. 재기 확정 부가세에 대한 예수금과 대여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원단위 자비익 또는 잡손실을 처리하고 원단위 왜냐면 실제로 세금 낼 때 원단위는 그냥 절사해버려요. 0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원단위 뭐 단수 이거는 자비익이나 잡손실을 처리하라는 이야기고요.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여금 상계 후 잔액은 미지급 세금 또는 미수금 내야 될 납부해야 될 거면 미지급 세금 납부하지 않고 환급받는다 그런 미수금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거 자주 보셨죠? 매일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보셨죠? 예수금이라는 거는 매출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놓는 걸 말해요. 일종의 부채입니다. 지금은 이 예수금과 대여금 잔액을 상계해서 없애는 과정이에요. 매출할 때는 대변에 예수금이 생깁니다. 대변에 있던 예수금을 차변에 써서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45871 45821 그리고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 전액 245155 245155 그렇다면 대변 금액이 적으니까 대변에 뭔가 나오겠죠. 부가세 예수금 빼기 대급금 458727 빼기 24515 빼주면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거를 대변에 써주고 대변에니까 부채죠. 미지급 세금이라고 쓰는 겁니다. 단숫자 원 단위는 잡이익으로 쓰면 되겠죠. 답을 보겠습니다. 알았죠? 풀이 보시면 역시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이렇게 써주고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 써주고 나머지 금액을 미지급 세금이라고 쓰는데 원단위는 절사한다는 조건이니까 원단위는 대변이니까 잡이익입니다. 차변에 써야 된다면 잡손실이겠죠. 이익, 대변은 수익이니까 잡이익입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밑에 논리를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죠. 매출할 때 100만 원짜리를 매출하면 100만 원만 받는 게 아니고 110만 원이 매출이 됩니다. 그래서 110만 원을 받는 거죠. 제품 매출 제품이 대변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나가고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게 이렇게 생깁니다. 그 매입할 때 원재료를 매입했다 그러면 60만 원 부가세 별도 해가지고 60만 원 그럼 60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66만 원 부가세 해서 66만 원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6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된 거죠. 계정 과목이 조금 틀리게 잡혀 있는데 여기서만 오타가 난 겁니다. 몇 분 매출이고
제품 매출이고, 여기는 제품 매출이 아니라 무슨 현금을 받았으면 현금이고, 아니면은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겠죠. 외상 매출금. 죄송합니다. 책은 안 그런데 여기만 그렇습니다. 오케이. 외상 매출금 해가지고 100만 원짜리 물건 팔 때 10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10만 원 더 받아가지고 부가세 예수금이 대변에 발생하고, 사올 때는 60만 원짜리 물건 사는데 60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6만 원 더 부가세를 납부하는 거죠. 60만 원 더 줘가지고 대여금이라는 게 6만 원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 매매수준표 입력할 때 여러 번 보실 겁니다. 이거 실제로 부가세를 낼 때는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이 차변으로 와서 이렇게 없어지고, 차변에 있던 대여금은 대변으로 와서 이렇게 없어지고, 나머지 금액을 부가세로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세액에 해당하고 대급금은 매입세액에 해당해요. 그래서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해가지고 부가세를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식의 분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가세를 계산할 때는 예수금이 차변에 오고 대급금이 대변에 와서 그 차액을 납부한다. 이 문제에서는 원단위는 절사한다고 그랬으니까 차변에 썼으면 비용일 텐데 대변에 썼기 때문에 이익, 그래서 잡이익으로 처리한다는 거.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 거의 다 많이들 틀렸어요.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 분계가 익숙하십니다. 실무에서는 자주 하시니까. 근데 실무 안 해보신 분들은 상당히 힘들어요. 일단 이렇게 한다는 걸 아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시험에 나왔을 때 틀려야 되겠다, 뭐 괜찮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많이들 틀리는 문제니까 이 문제 틀려도 합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그래도 실무를 대비해서 한번 이런 논리가 있구나라는 거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동성 대체입니다. 달러 유통되어 있고요. 기말 현재 우리은행 차액금 만기 3년입니다. 그럼 장기 차액금이죠. 중 500만 원의 상환기간이 1년이, 그렇다면 장기 차익금을 해도 상환기간이 1년 이내다. 그러면 유동부채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장기 차익금, 부채를 차변에 썼으니까 없애주고,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걸 써서 유동성 대체를 해준다라고 해요. 당연히 거래처는 입력을 해주는 거. 입력상 이렇게 있으니까 입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어떻게 입력하는지 보겠습니다. 쉬워요. 국민은행의 예금 중 보통 예금은 마이너스 통장이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기말 현재 국민은행 보통 예금 잔액이 마이너스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단기 차액금 계정으로 대체하라. 국민은행 보통 예금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그 보통 예금 잔액이 마이너스 300이다. 이걸 회계 처리한다면 단기 차액금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기 차액금 부채죠. 부채 대변에 써줘야 되겠죠. 대변에 단기 차액금, 거래처 다 입력해줘야 되고요. 채무니까 차변에는 보통 예금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단기 차액금, 보통 예금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보통 예금이 대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산이 대변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대변에 있던 걸 차변에 와서 단기 차액금 증가시켜주고, 보통 예금 증가시켜주고, 대변에는 부채로 단기 차액금으로 기록을 해준다는 겁니다. 한 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충당부채 파트에서 또 배운 적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 단례유통, 마지막이네요. 죄송합니다. 단례유통 있고요. 당사는 기업회 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 및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전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결산 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보수와 제조보수가 달라요. 차변에는 퇴직급여,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할 텐데 퇴직급여에서 500번대로 할 건지 800번대로 할 건지 판단하라는 겁니다. 영업부서는 800번대, 제조부서는 500번대가 되겠죠. 설정 전에 잔액이 이만큼 1100만 원 있는데 추계 필요한 게 3100만이라는 겁니다. 차이가 얼마죠? 2000만 원이죠. 2000만 원 추가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라, 그런 이야기고요. 제조부에는 잔액이 2500만 원인데 추계액이 2600만 원 필요합니다. 100만 원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100만 원만큼, 제조부서에 100만 원만큼 더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계가 이렇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니까 대변에 써서 이렇게 합계금액 2000만 원, 1100만 원, 2100만 원으로 써주고요. 차변에는 퇴직급여는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차변에
판매배 관리비 2천만 원 더 필요하니까 2천만 원. 제조 원가는 100만 원이 더 필요하니까 차변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겁니다. 이건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11, 31일자 마지막에 밑에 입력하면 되겠죠. 차변에 퇴직급여. 퇴직급여 판관비 800건데 입력하고 2천만 원. 또 차변. 또 퇴직급여죠. 이번엔 500번대. 508 제조원가. 금액은 100만 원.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충당 엔터하면 대손충당금이 많은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밑에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쭉 내려오시면 여기 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엔터하면 되는 거죠. 분계 자체는 간단합니다. 근데 대손충당금처럼 대손충당금하고 논리가 비슷하죠. 모자란 부분만 추가로 설정한다는 거니까 모자란 부분 생업부는 2천만 원 모자라고 제조부는 100만 원 모자라고 모자란 부분만 찾아서 입력하고 퇴직급여 입력하고 합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시면 됩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에는 일반 주표 입력하지 않고 결산자료 입력해서 입력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습니다. 근데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표 입력 11, 31일자로 이렇게 회계 처리 한다는 거 반드시 연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안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하는 것을 연습하시면 되는데 역시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하는 거는 나중에 그 기출문제 볼 때 그때 해보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은 일반 주표 입력하는 것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